뭐 당연히 코스피도 좋지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 모멘텀이 아주 강합니다. 연기금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연기금 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정부가 연기금한테 투자를 하라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연기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 1,400조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억, 1조 들어왔는데 코스닥이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자금이 10조, 20조, 지금 들어온 자금의 10배, 20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가 아주 폭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오늘은 장중 증시가 오전에는 되게 강했는데요. 장 막판 가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중요한 투자 핵심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왜 하락이 나왔는지, 또 왜 지금 팔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야기할 게 되게 많지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하락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하락이 증시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냐, 이런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미국이 이제 유조선을 호의를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또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나스닥이나 유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오후 6시인데도요, 아직 이렇게 요거밖에, 오후 5시인데도 아직 87불 요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제가 혹시 이제 미국의 사모대출 관련돼서 이슈가 있나 봤는데, 역시나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나스닥이 가장 먼저 빠져야 되는데 별로 빠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세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가지고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장난질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월 4일, 3월 9일 날에 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개별 기업들이 되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바닥 대비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수두룩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싸게 잡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단타 수급들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프랍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안 가져가거든요. 한 5%, 10%만 놔도 확정 수익을 짓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타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뭐 50%, 100% 먹으려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닥 쪽은 오늘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스닥 ETF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저처럼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좀 더 많이 했다라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텐요, 이 하락은, 이번 하락, 또 앞으로의 하락은 증시의 큰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16일이죠. 16일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GTC가 오픈이 되고요. 또 3월 19일부터는 삼성전자의 밸류업 공시가 있을 겁니다. 뭐 어제도 보셨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SK나 뭐 5조, 16조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체질이 바뀌고 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연기금이랑 공기금 있잖아요.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도 있죠. 공무원연금 이런 데들이 아직 코스닥 자금 집행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코스닥 부양을 계속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아직은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연기금이 1,400조 정도 이제 굴리고 있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수 레벨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쫄아서 팔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내일 하루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유명한 내마녀의 날이라는 거겠고요. 3월 12일, 3월 10일 이렇게 선물이랑 옵션이 만기가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마녀의 날에는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으로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락도 나왔고 또 반등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숏이랑 롱이 되게 물려 있고요. 또 개인들도 숏도 많이 치신 분들도 계시고 롱도 많이 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발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급등했다가 오후에 이제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침에는 되게 안 좋게 시작하다가 오후에는 막 갑자기 막 2%, 3%씩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 종목이 없다,
현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의욕적으로 돌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녀의 날은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기시 만기일 날에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하락은요, 펀더멘탈과 무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장난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싸게 가격을 준다면 되게 좋은 게다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관련돼서 말씀드려볼게요. 오늘은 통신주들이 되게 강했는데요. 솔리드, HFR, 대한광통신, KMW 엄청 많아요. 자랑, 센서뷰, 이노와이러스 이런 종목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랑요, 또 AT&T라고 미국의 이제 최대 통신사잖아요. 이제 통신사에서 수주원대 368조의 미국 광섬유와 무선 네트워크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GTC에서 이제 광통신 관련돼서 CPO라고 하죠. CPO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인데요. 이 CPO 관련돼서 또 발표가 있을 거다 보니까 오늘 이런 통신주들이 되게 강하게 올라졌고요. 지금 상한가가 되게 많은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상한가가 되게 많은 종목들이 나와서 되게 많이 흥분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광통신 이쪽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간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종목 중에서 루멘텀이라든지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바닥 대비 거의 한 4배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6배, 5배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보통 이런 상승들은 약간 클라이막스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한 2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대비 거의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대한광통신이나 RFHIC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액티브 ETF 종목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미국 통신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어떻게 보면 GTC 같은 데 나와서 차익 실현의 구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이 대장주들이야 별로 안 빠지겠죠. 그런데 2등주, 3등주, 오늘 막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면 보통 이게 2등주, 3등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되게 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15% 먹자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AT&T의 이 통신주 인프라와 또 엔비디아의 CPO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이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수혜가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결국은 수주 그리고 실적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 상승은 의미가 없는 상승이겠죠. 가짜 상승이란 거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실적은 계속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나온다 라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RFHI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올랐던 상승들이 이런 종목들이 루멘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빠지고 나면 이 수주랑 실적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더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먼저 오른 다음에 좀 빠지겠죠. 왜냐, 아직 실적이 안 붙었으니까. 그리고 실적 확인되면 또 오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있죠.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방산주잖아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24년부터 그냥 3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 아래가 이 실적에 대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실적과 수주가 확인이 된다면 2년, 3년 동안 계속 오릅니다. 제가 과거에 기억나는 게 KM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주고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때 이게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 때 요 밑에 하단 차트 보시면은 요때 이익이 급증했죠. 이익이 급증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 이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거의 2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7년, 18년 때부터 보신다고 하면 3년 동안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통신주들 못 잡았던 분들 되게 분하거나 또 아쉽거나 또 조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통신주들도 결국은 실제 수혜가 있다고 한다면 실적과 수주로 증명을 할 거고요. 아직은 실적과 수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는 빠르면 이번 달 나오겠죠. 1분기 실적이 나오겠고요. 이런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요.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또 비나텍, 알맥도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 말씀드렸고요.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한 20% 이상 상승했고 다른 종목도 다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당연히 코스피도 좋지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 모멘텀이 아주 강합니다. 연기금들이 이제 들어올 거거든요. 연기금 자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정부가 연기금한테 투자를 하라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최근에 이 코스닥 ETF 자금들이 되게 급등했잖아요. 그때 들어온 돈이 5,800억 정도 됩니다. 뭐 오늘까지 하면 거의 1조 정도 들어왔을 텐데 1조 정도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기금 자금이 들어온다. 연기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연말로 보면 한 1,400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래는 뭐 5% 정도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실제로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억, 1조 들어왔는데 코스닥이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자금 같은 거, 연기금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인 공제 이런 애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이 10조, 20조, 지금 들어온 자금의 10배, 20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가 아주 폭발할 수 있다. 지금 1200도 못 넘고 있잖아요. 이런 거 2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게 다 수급적 논리거든요. 지금 찍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찍힐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목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저는 뭐 무릎 허벅지밖에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오늘 뭐 말씀드렸던 성화이텍 어제 오늘 급등해서 한 50% 정도 올랐는데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들어올 연기금 자금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아직은 무릎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태원 같은 종목도 오늘 빠졌지만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코스닥 ETF 관련된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당분간은 오늘 같은 하락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회로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적인 하락이었죠. 역사적인 하락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는 당연히 이 공포에 대한 여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는 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 해석 그리고 또 뉴스 정보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뉴스 해석 어려우신 분들 계시고요. 또 종목 발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계속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요.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투자 버튼 지금 구독자 339명 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요 제가 좋은 정보 좋은 영상들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